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렇게 겨울을 알리는 비가 부슬부슬 왔었는데 그때는 남편과 이혼 위기라 참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다행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여기 맘카페에도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글을 올리시는 맘님들이 많으신데요. 저 역시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그 때문에 남편과도 자주 다퉈 이혼 위기를 겪었었답니다. 생각보다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희 시댁은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거리로는 먼데 고속도로 타면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찾아뵈었어요. 주말에도 호출하셨고 공휴일에도 어김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연락을 하셨죠. 시부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시어머니 혼자 시댁에 계실 때가 많았는데 그런 어머니가 안타깝다는 효자 남편 덕분에 한 달에 최소 5번 이상은 꼭 시댁에 갔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맞벌이 하고 있고 가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빴지만 이처럼 신혼 때부터 시댁에 자주 가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주말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없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결혼 전부터 부모님 생각을 애틋하게 했던 효자도 아닙니다. 참 남자들이 웃긴 게요.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 전화도 잘 안 하더니 결혼하고 마누라 생기자마자 왜 그렇게 본인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 결혼 전부터 효자였으면 말도 안 해요. 기싸움인 건지 뭔지 시어머니도 보통 아닌 분은 맞는데 결혼 초창기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더 했습니다. 매일매일 본인 어머니에게 인사 전화를 드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싫다고 했죠. 본인도 처가댁에 생신 때 말고는 전화 전혀 안 드리거든요. 본인도 장인 장모님 어려우면서 저한테는 딸 같은 며느리 되라고 강요했죠. 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얼마나 쓸쓸해졌는데 아빠랑 사이도 안 좋은데 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 얼마나 쓸쓸해졌는데 아빠랑 사이도 안 좋은데 나마저 결혼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하시겠어. 당신이 같은 여자로서 그런 것 좀 먼저 이해해드리면 안 돼? 내가 어머님 안 챙겨드린 적 있어? 나도 일하느라 바쁜데 우리 엄마한테 연락드리는 것보다 어머님께 훨씬 많이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잖아.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런 말할 자격 없어. 당신은 우리 집에 잘해? 세상 무뚝뚝한 사위면서 어쩜 이래? 사위랑 며느리랑 어떻게 갔냐?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은 사이 좋으시잖아. 결혼 전부터 좀 챙겨드리지 그랬니? 연애할 때는 어머님한테 오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결혼하자마자 이러는 거 너무 당황스럽다.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절대 결혼 안 했어. 그땐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았으니까 그랬지. 그리고 그땐 여자친구였지만 이젠 며느리 됐는데 뭐 어쩔 거야. 뭐? 정말 너무한다. 남편과 신혼 때부터 시댁 일로 많이 투닥거렸고 어느 날은 싸우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위경련이 와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배를 부여잡고 거실을 뒹굴며 엉엉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지 정신을 차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제 편을 많이 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집에 좀 오라고 전화하시면 엄마, 우리도 주말 좀 같이 보내야지. 둘 다 평일에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뭐? 아니 그전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더니 왜 이러니 아들? 아니 뭐 와이프 몸도 안 좋고 해서. 몸 아픈데 일은 다닐 수 있고? 잔말 말고 건너와. 도다리찜 해놓을 테니까. 엄마, 아빠랑 드셔. 아무튼 우리 이번 주엔 안 가요. 이런 식으로 남편은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려 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착한 아들을 이간질시켜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냐고 화를 내신 적도 있죠.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손살에 치며 설명했지만 어머님은 갑자기 변한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저에게 화로 푸셨어요. 진짜 황당했죠. 어머님은 그때 이후로 저에게 대놓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이렇게 살이 찌니? 우리 아들은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데 네가 우리 애 밥 다 뺏어 먹는 거 아니야? 저번에 생선 먹을 때 보니까 네가 생선 뱃살 다 먹더만. 어머님, 살이 좀 찐 건 맞는데 요즘 회식이 잦아서 그렇고요. 제가 무슨 남편 밥을 뺏어 먹는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그래? 그럼 네 남편한테 가서 이러지 그러냐? 하시며 저를 차갑게 흘겨보시고 자리를 뜨실 때도 많았고요.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입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가 나이가 많아야 남편도 품고 지혜롭다며 제가 연상인 것에 대해 불만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어머님도 아버님보다 1살 연상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제 나이에 대해 걸고 넘어지시더군요. 너는 남편보다 가뜩이나 나이도 많은데 관리 좀 하지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아들 동안인데 밖에서 조카 이모 소리 듣겠다 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카 이모라뇨. 그리고 남편이 동안이라고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희는. 아직도 저렇게 애기 같은데 뭔 소리냐? 나이도 많으면서 아량을 좀 베풀어. 어머님, 밖에 나가면 제가 더 어려 보인다고 해요. 어머님 아들이라서 그렇게 보이시나 보죠. 그리고 나이 말씀은 왜 자꾸 하세요? 그래봤자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여자가 나이 너무 많은 것도 흠이야, 흠.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시곤 했습니다. 쓰다 보니 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실 때가 있으세요. 한의원 갔다 오신 날은 손목을 되도록 쓰면 안 되어서 요리도 잘 안 하시는데 그날 저희가 시댁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 한 요리 하거든요. 집들이 할 때도 배달 음식 하나 안 시키고 보쌈에 겉절이, 매운탕, 등 갈비찜, 파스타 등등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려서 모두 맛있게 드셨거든요. 결혼 전부터 취미도 요리라 책도 사서 볼 정도였고요. 아무튼 요리 실력으로는 저도 어디 뒤지지 않고 어머님도 결혼 초에는 제 음식 맛있다면서 칭찬 일색이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빈정 상하신 이후부터는 제 요리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곤 후려치시곤 했습니다. 너는 간장을 넣는 거야, 마는 거야. 3스푼 더 넣으라고. 어머님, 물도 적은데 더 넣으면 너무 짜요. 어차피 졸여야 되니까 이 정도만 넣은 거예요. 얘는 알지도 못하면서 더 넣어! 하시며 어머님이 제가 만든 감자조림에 간장을 콸콸 넣으시더군요. 결과요? 네, 엄청 짰죠. 그날 상에 올려진 감자조림을 남편이 먹고 인상을 찡그리며 퇴퇴 뱉더군요. 그거 보고 어머님은 민망한 듯 고개 숙이셨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도 참 많이 하셨죠. 누구 며느리는 이번에 하와이를 보내줬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어찌나 딸같이 구는지 주말에 차 끌고 와서 시어머니랑 온천 가자고 새벽부터 이끌고 나가자 했다더라 등등 말씀하시며 우리 집 며느리는 이것도 저것도 볼 거 없는데 그냥 정들어서 데리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니냐고. 저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며 화를 냈었는데 농담이라며 웃으시더군요. 그것도 그렇고 일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면서 평일 불시에 저희 집 찾아오신 적도 많고요. 집에 오셔서 무슨 관리 감독관처럼 소파 밑 먼지며 냉장고 속 유통기한 얼마나 남았는지 등등 메인 눈으로 검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면 몰라요. 전업주부라도 시어머님이 제 살림에 간섭할 권리는 물론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저도 너무 바쁜데 그러시니까 화가 안 나겠나요?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하니까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냐면서 울고불고 남편은 가운데에 끼어서 난감해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기막힌 일들이 많았는데
쓰다 보니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 막말이 진짜 심한 편이었죠. 어머님 입장에선 이유가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1년 반 정도 되면서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임신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임신 딱 한 번 됐었는데 확인한 그 다음 날 화학적 유산으로 소중한 생명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고요. 위험도 심해져 툭하면 링거 맞으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니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너무 잦은 싸움에 남편도 지쳐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진 못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한심해 보였고 이런 결혼이라면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을 설득해 보아도 뭔가 제자리 걸음인 듯 했고 저는 요즘 이혼 흠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에 이혼은 정말 최후의 보루일 뿐 남편이 바람이 나거나 도박 등으로 풍비박산 나면 하는 게 이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알고 계셨기에 차라리 아이 낳기 전에 빨리 이혼하라는 입장이셨고 남편을 직접 불러다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부 갈등이 이렇게나 심한데 중간에서 어중이 떠중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과연 배우자 자격이 있는 거냐며 화를 내셨죠. 이럴 거면 이혼하고 내 딸 돌려보내라고 하니 남편이 엉엉 울더라고요. 저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장인 장모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 꿇던 남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단호하게 막진 못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혼자 상담소도 가보았고 인터넷에 글도 써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며 눈물을 쏟았던 힘든 시기가 있었네요. 그러다가 결혼 4주년 좀 지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 당신 부인으로 그리고 이 집 며느리로 지내기 힘들 것 같아. 뭐? 절대 안 돼. 어떻게 이혼해 우리가?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전혀 행복하지 않아. 내가 뭐가 모자라서 시어머니한테 무시받고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어. 무엇보다 계속되는 싸움인데 전혀 진전이 안 되잖아. 이건 당신 문제가 제일 커. 그렇게 저희는 이혼 직전까지 위기가 갔었고요. 법원에서 서류를 가져와 작성까지 했네요. 남편은 매일 무릎 꿇으며 저를 붙잡았고 이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제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이제 시댁이랑 연 끊고 살자고 하면 그럴 생각도 있다고 하길래 솔직히 놀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남편에게 말했죠. 정말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응, 제발 이혼만은 말자. 내가 더 잘할게. 남편 말에 저는 그래, 이혼하기 전에 뭐라도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께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인데 집에 안 오고 뭐 해? 주말인데 집에서 쉬어야죠, 어머님. 뭐? 시댁이 이렇게 가까운데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당장 건너와. 네 집 내 집이 어딨냐뇨. 결혼했으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죠. 거기도 우리 집이라고요? 그럼 어머님 아파트 명의 제 이름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하며 제가 웃자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몫의 간장게장까지 홈쇼핑으로 주문하셨다며 이거 안 가질러 오면 다 버려야 하는데 너무 아깝지 않겠냐면서 거절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를 집에 불러들이시면서 어김없이 저에게 무안을 주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유, 춥다 추워. 추워지니 이제 금방 한 해 지나네. 너는 자꾸 나이만 먹어서 어떡하니? 가뜩이나 남편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현수 씨는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네, 제가 나이도 많은데 왜 공경을 안 하죠? 어르신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지 않나. 어린 놈이라 그런지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네요. 뭐? 공경? 따박따박 말대꾸? 아니, 우리 아들이 왜 너를 공경해야 되냐?
제가 남편보다 나이 많다고 걱정하신 건 어머님 아니세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연장자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이 저보다 어리니까 당연히 저를 모셔야죠. 어머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어머님은 당황하시며 자리를 뜨셨고 남편도 처음에는 놀라더니 나중에는 지도 피식 웃더군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오신 날 냉장고에서 제가 한 반찬을 맛을 보시더니 뚱한 표정으로 한 소리 하시더군요. 이거 간이 왜 이래? 너 그나마 봐줄 만한 게 요리더니 이제 음식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게 말이에요. 요리 하나 잘해서 현수 씨 밥은 제때제때 해먹였었는데 이제 요리도 못하나 봐요. 사 먹여야죠 뭐. 뭐? 바깥 음식을 먹인다는 말이야? 참고로 어머님은 배달 음식이랑 식당 음식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몸에 안 좋다고요. 저도 사실은 집밥을 제일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늘 집에서 좋은 재료로 정갈하게 밥 해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러시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남편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그나마 제가 요리하면서 스트레스 푸니까 콩고물로 조용히 얻어먹는 거지. 요즘 맞벌이 남편들은 자기들도 다 요리하거든요. 어머님도 그거 알면서 기싸움인지 본인 아들 몸에 좋은 거 더 먹이라고 잔소리 해왔었고요. 제가 이제 요리 안 할 거라고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거 보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며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냐며 저를 살살 달래시는데 저는 콧방귀도 안 뀌고 앞으로 절대 요리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입맛이 이상해졌나 봐. 니들 간에 맞겠지 뭐. 이제 그런 말 안 하마. 미안하다. 그날 어머님은 처음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급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저희 집에 일절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진짜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데 또 누구 며느리는 가방 해줬다더라. 누구 며느리는 서울대 나왔다더라 하며 제 기 죽이려고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 내려놓고 딱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더 좋은 며느리 만났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 저같이 비루한 며느리를 보게 되셨을까요? 제가 미안해서 이 자리에 못 있겠네요. 현수 씨, 더 좋은 여자 만나. 어머님, 더 좋은 며느리 보세요. 안 그래도 저희 저번에 이혼할 뻔한 거 아시죠? 이번 기회에 그냥 좋은 며느리 드리세요. 했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시어머니에게 화내더군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버럭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셔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라고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저를 달래시더군요. 제가 계속 저는 못난 며느리이니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반복해서 말하니 어머님이 급기야 사과를 하셨습니다. 뭔 이혼이냐?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을 했다. 그래, 미안하다. 그런 말 안 하마. 됐지? 하시곤 그 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전부 소위 되바라지게 받아쳤고요. 딸 같은 며느리 노래를 하시길래 반말 비슷하게 말을 놓았더니 기겁하시며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은 남편 없이 혼자 시댁에 가서 소파에 왼종일 누워서 리모컨이나 돌리고 있었고요. 어머님이 불쾌해하시며 왜 이러냐고 하시면 여기도 저희 집이고 며느리가 좀 딸같이 굴면 안 되냐고 받아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 역공격에 무방비로 당하시더니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거의 안 하시고 용건이 있으면 저 아닌 남편에게 가끔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막말하시던 버릇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더 이상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으니 안심했고 그동안 못 막아서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더군요. 본인이 너무 어리석었다며 중간에서 역할 잘 해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정신은 확실히 차린 것 같습니다. 저도 될 테면 되라는 마음으로 이혼하기 전에 무리수를 둔 건데 생각보다 잘 먹혀서 놀랍기도 하고요. 솔직히 속도 시원합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저를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저도 차라리 전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은 남편이랑 사이도 많이 좋아졌고요. 저도 건강해졌어요. 맘카페에서 가끔 고부 갈등으로 인한 고민 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방법이 꼭 정도가 아닐 순 있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모두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제작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이제 곧 해도 바뀌니 30대 후반이 되겠네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10년 전에 작은 화장품 쇼핑몰로 시작한 제 일은 어느새 팔기만 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모든 라인을 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아름아름 인기가 많아졌고 몇 년 전부터는 중국에도 저희 제품을 수출하게 되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고 거의 중소기업 정도로 회사를 많이 키웠어요. 그렇다 보니 지난 10년은 정말 정신없이 일만 했네요. 일이 바쁘다는 게 핑계일진 모르지만 연애는 물론이고 다른 취미에도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회사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 덕분인진 모르지만 열심히 일한 대가로 현재 제 자산은 부동산 포함해서 거의 40억 정도입니다. 관련 과를 나오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전공자인 터라 제 사업 성공이 더 유명했고 SNS나 작은 인터넷 기사에도 두어 번 뜬 적이 있을 정도죠. 저는 지금 30평대 아파트 자가에서 살고 있고요. 지금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생각도 없어졌고 외롭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제가 디스크가 있다 보니 아이 낳고 싶은 생각도 사실 안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 일에 집중하면서 제 삶을 살아가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저의 이런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시며 응원해 주세요. 결혼하라고 등 떠미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 부모님이라 저도 더욱 당당하게 사회에서 제 꿈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결혼하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오빠의 와이프, 올케입니다. 오빠는 5년 전쯤 결혼했고요. 그해 바로 아이를 가져 조카가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첫 조카라 너무 예뻤습니다. 그 당시 제 사무실이 너무너무 바빠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도 조카 동영상만 보면 힘이 절로 날 정도로 그 아이는 제게 자양강장제였죠. 저는 사실 1년에 몇 억씩 벌고 있고 가진 자산도 많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집 사드린다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다며 한사코 거절하셨고 저희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회사원인 저희 오빠는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란다 가 늘상 하는 말이었고 저한테 물질적으로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라는 이유로 저를 더 챙겨주었고 여동생으로서 많이 아껴줬어요. 그런 오빠에게 너무 고마워서 결혼할 때 제가 신차를 사준다고 했는데 그때도 어찌나 거절하던지 거절하는 오빠를 설득한 건 저와 새 언니였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주는 거야. 주실 때 받자, 응? 뭘 받아? 어느 여동생이 오빠한테 결혼 선물로 차를 사주냐? 됐어, 냉장고만 고맙게 받을게. 냉장고도 감지덕지다. 오빠, 내가 맨날 사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사준다는 거야. 아가씨, 고마워요. 차는 우리가 골라도 되죠? 여보, 됐어. 가만히 좀 있어. 아가씨가 주신대잖아. 하며 새언니가 너무나 설레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쁜 마음이었는데 새언니가 사고 싶다며 말한 차종을 듣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차는 3억 가까이 되는 최고급 외제차였거든요. 새언니가 그 차 얘기를 꺼내자마자 오빠가 미쳤다면서 농담이냐고 화를 냈더니 새언니가 아가씨가 사준다고 하니까 고른 거지. 그럼 당신이 골라. 하며 토라졌어요.
아무튼 서로 며칠 동안 협의하고 7천만 원 정도짜리 국산 고급 세단을 겨우 계약했었죠. 그나마도 오빠가 4천만 원대로 산다는 걸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은 걸로 사게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오빠는 검소하고 제 생각을 많이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 차 사건을 계기로 새언니에 대해 다시 봤던 건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같이 밥 먹으면 늘 당연한 듯이 제가 밥을 사게 오빠를 말리곤 했고 그래서 오빠랑 새언니랑 자주 싸웠습니다. 여동생이 더 잘 번다고 당연히 밥 사는 건 아니라는 게 오빠 가치관이었고 새언니는 그런 오빠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오빠 부부가 싸우는 게 싫어서 점점 밖에서 식사자리 만드는 걸 줄여 나갔었네요. 그러던 와중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또 생각이 나네요. 어느 날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새언니가 임신을 했단다. 조카가 생겼네. 바쁘겠지만 시누이로서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 어머, 정말? 응, 너무 잘됐다. 저는 기뻐하며 새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언니, 저예요. 임신하셨다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아가씨. 조카 생기셨네요? 네, 태어나면 정말 잘해줄게요. 뱃속에 있을 때도 잘해주셔야죠. 네? 우리 조카가 백화점 망고가 먹고 싶다네요? 조금 놀랐지만 새언니의 애교 섞인 말에 그냥 웃어 넘기고 그날 카톡으로 상품권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고 100만 원을 보냈고 새언니가 고맙다며 오빠 퇴근할 때 망고 사오라고 시킬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오빠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하고 백화점에서 망고 샀냐고 물어보니 웬 망고냐면서 망고 말고 새언니 말로는 누가 상품권을 줘서 그걸로 루이비통 지갑을 사오라고 시켰다고 하더군요.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오빠가 그날 새언니와 많이 싸웠다고 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 큰돈 쓰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제가 수입이 많다는 사실이 새언니한테는 견물생심이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비교적 조용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고 드디어 조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고생한 새언니에게 부모님이 500만 원을 챙겨주셨고 저도 같이 500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을 만들어 오빠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새언니가 처음에 봉투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니 봉투를 열어보곤 입이 대빨 나오시더군요. 사실 저도 더 많이 드릴 순 있는데 오빠가 절대 돈 많이 주지 말라고 했던 약속이 있기에 그 정도로 챙겨준 거거든요. 새언니 생각엔 저 혼자 1000만 원은 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겨우 500만 내놓으니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어요. 저도 그런 새언니 태도가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너무 예쁜 조카 때문에 그마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은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저는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바쁜 일정 중에도 아이 관련한 매장이 보이면 옷이든 장난감이든 교구든 가리지 않고 들여다보며 최고급으로 사서 오빠네한테 보내줬습니다.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그냥 제 자신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서 보내준 옷을 입은 조카 사진을 보면 모든 피로가 풀릴 정도로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오빠네와 저희네는 워낙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조카도 참 자주 보러 갔었죠. 조카도 저에게 큰 애착을 보이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는 매일 보는 부모보다는 가끔 보는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제 눈에 콩깍지가 끼었는지 그런 조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애틋했습니다. 그런 조카가 돌이 되었을 때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오빠는 역시나 한사코 만류했지만 저는 이 정도는 주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카 통장이 있어서 거기로 보내준다고 하니 새언니가 거기 말고 새언니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망고 사건이 생각나서 그냥 조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 통장 관리를 오빠가 한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 아이한테 쓸 돈인데 제가 그때그때 빼서 쓰는 게 편해요, 아가씨. 저한테 주세요, 그냥. 다른 날도 아니고 조카 돌이니까 저도 의미 있게 주고 싶어요.
거기 넣으면 돈 빼지도 못하는데 하며 새언니 입이 대빨 나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막 말이 트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빠네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했고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좀 남아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바로 엘리베이터로 저희를 이끌며 유아층을 누르더군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조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준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고모한테 사달라고 해. 다 사줄 거야, 고모가. 당신 무슨 말이야, 그게. 왜 내 동생이 우리 애 걸 다 사줘? 그리고 버릇 나빠져. 그렇게 좀 하지 마. 여보, 고모도 사주고 싶을걸? 어머, 이것 좀 봐. 반짝이가 너무 예쁘다. 준수야, 고모 사주세요. 따라해봐. 고모, 사주세요. 당신 진짜 왜 그래? 그만 좀 해. 오빠가 언성을 높여도 새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조카를 앞에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시키게 하더군요. 보다 못한 오빠가 새언니를 잡아 말리자 새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돈 잘 벌잖아. 당신보다 훨씬 잘 버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더 잘 벌든 그게 뭔 상관이야. 왜 애 고무를 벗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보기 안 좋아. 벗겨먹어? 당신 말 진짜 심하다. 그렇게 백화점에서 둘이 옥신각신 싸우더군요. 그때 조카는 울고 진짜 진땀 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오빠가 회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와서 급히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새언니가 되게 좋아하면서 오빠를 등 떠밀더군요. 그렇게 새언니는 저랑 조카 손을 잡고 백화점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이거 사달라고 해, 저거 사달라고 해. 새언니 하는 말에 저도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뭣도 모르는 조카가 사달라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진짜 저도 호구인 거 알지만 조카 바보라는 게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버렸고 그날 그 유아층에서만 120만 원 정도를 20분 만에 써버렸네요. 저한테는 그냥 황당하지만 웃긴 사건 정도였고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그날 이후 그런 식으로 새언니는 오빠 몰래 저만 따로 만나자고 종종 연락했고 조카가 보고 싶었던 저는 그렇게 호구 고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2살, 3살이 되어갔고 저에게는 조카 그 이상의 큰 의미가 되었어요. 제 핸드폰 배경화면은 조카 사진이 되었고 사무실 제 책상에도 조카 액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새언니는 아이 2돌 되면 복직한다고 하더니 연봉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재배치 받은 부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예 퇴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편해서 좋다고 하더니 일하고 싶은지 구직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워낙 물경력이다 보니 마음에 맞는 재취직 자리가 없나 보더라고요. 마음은 커리어 우먼인데 현실은 시궁창이라며 제 앞에서도 한탄하곤 했습니다. 제 회사에 들어갈 자리 없냐고 묻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부러워요. 저도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요. 계속 일이나 하는 건데. 가정 이루고 아이 키우는 게 더 힘든데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새언니는 정말 대단한 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나이만 먹어가겠죠. 새언니는 그렇게 점점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일부러 더 챙겨줬습니다. 시간 내어 영화 보러 가자고도 했고 가끔씩 책도 선물해줬어요. 생일 때는 갖고 싶다고 하던 명품 가방도 한번 사줬죠. 그런데 새언니는 그런 저에게 어느 날부터 삐뚤어진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그래도 이제 결혼 정년기 지나가는데 선은 한번 봐야죠. 일이 너무 바빠요. 지금은 누구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이 없는데 누굴 만나서 뭘 하겠어요. 그래도 어릴 땐 괜찮지만 나이 먹어서 혼자면 그것만큼 초라한 것도 없어요. 새언니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죠. 초라하다뇨. 돈도 많이 벌었고 일도 계속 해나갈 건데 미혼이라는 이유로 불쌍한 시선을 받아야 하나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여자가 결혼은 해야죠. 일로 성공한 게 인생까지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새언니가 피식 웃으며 저를 비웃듯 바라보았고 저는 너무 기분이 상했죠. 그날 이후부터 새언니 앞에서는 말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새언니도 뭔가 눈치를 챘는지 저에게 더 살갑게 굴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카톡으로 조카 옷이나 비싼 장난감 같은 쇼핑 링크들을 보내오면 제가 바로바로 결제해주곤 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밤에 전화가 와서 혹시 그날 일 때문에 기분 상했냐면서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오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서로 풀자고 했어요. 저도 꽁에 있기 좀 뭐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조카 4살 생일이 되었고 조카만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조카가 사고 싶다고 하는 장난감 다 사줬습니다. 그래봤자 2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새언니가 이걸로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조카 생일 기념으로 어디 놀러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풀빌라를 예약해서 2박 3일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저는 시간이 안 되어서 1박만 겨우 하고 서울 돌아왔고요. 새언니가 여기 SNS에서 유명한 곳이라면서 그날 SNS에 폭풍 업로드 하더라고요. 조카가 너무너무 좋아한 걸 보니 저도 별로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 생일이 되었어요. 제 생일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어 부모님 댁에 가서 엄마가 해주시는 생일상을 받고 촛불을 불어왔었죠.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도 늘 생일 전날이나 다음 날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은 제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께 감사했고요. 그날 오빠네 부부와 조카도 제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조카라 너무 좋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생일상을 받고 있었죠. 오빠가 선물이라며 제가 허리도 안 좋은데 운전 많이 하는 게 걸린다고 운전석 허리 쿠션을 사서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성심 가득한 용돈 봉투와 조카와 제 사진으로 꾸민 앨범을 주었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빠 혼자 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늘 이런 식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제 생일 때 선물해주곤 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제가 해주는 만큼 해줄 수 없으니 오빠 선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거겠죠. 저도 알고 있기에 오빠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해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조카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여기 와서 생일 보내는 것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새언니의 말에 저는 당황했죠. 네? 저는 좋은데요.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어제 파티했어요. 내일도 할 거고. 아니,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해서 남편이랑 생일 좀 보내야죠. 이게 뭐예요? 곧 40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생일상 받고 있고. 제 말에 오빠랑 부모님이 더 발끈하셔서 40 돼도 생떼 같은 자식인데 생일 핑계로 밥 한 끼 해준 게 뭐가 문제냐고 하셨습니다. 모두 공격한다고 느꼈는지 새언니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말이 그렇단 얘기죠. 아니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혼자가 좋겠어요? 저희처럼 가정을 좀 이루어야 인생 잘 살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제 인생이 지금 하자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새언니? 하자라뇨. 내 말은 돈도 돈이지만 내 가정이 있고 자식도 낳아야 앞으로 나이 먹어도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가씨 걱정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무슨 뜻인진 알겠는데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꼬부랑 할머니 돼도 혼자 잘 살 수 있을 만큼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실버타운도 있고 그때 되면 더 좋은 거 많이 생길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 들여다봐주는 거랑은 다르죠. 새언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불쾌하네요.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하라고 강요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새언니가 그러세요? 제가 언성을 높이자 새언니가 또 입이 대빨 나와선 그냥 동생 같다 하는 말인데 정없이 발끈한다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좋은 날 이러지 말라고 하고 오빠도 말리는데 새언니가 더 흥분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돈만 많이 벌면 뭐해요? 그 나이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뭐라고요?
그럼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 새언니는 뭐가 모자라서 자꾸 돈에 욕심내는데요? 아가씨가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래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돈만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나이 들면 나 들여다봐줄 자식이 있어서 나는 든든해. 네, 좋으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복하세요. 제가 기분이 나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새언니가 이러더군요. 아가씨, 사실대로 말해봐요. 우리 애한테 잘해주는 거 다 셈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무슨 셈이요? 나중에 늙으면 아가씨 봐줄 사람 없으니까 조카한테 기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렇잖아. 아가씨 아프면 병수발, 아니 하다못해 병원 데려가줄 사람이 필요할 텐데 아가씨는 자식도 없고 혹시 우리 준수한테 자식 노릇 시키는 건 아니겠죠? 나 그러는 건 정말 싫어요. 우리 애가 나중에 고모까지 챙겨야 할까봐 겁난다고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거예요, 난. 새언니가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러는지 막말이 심해지더군요. 부모님이랑 오빠가 화를 내며 새언니를 막았습니다. 저는 듣다 못해 참지 못하고 말했죠. 네, 새언니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아쉽네요. 저는 늙으면 우리 조카한테 하남 아파트 증여해주려고 계획해놨는데 올케 언니는 제가 늙으면 준수한테 기댈까봐 두려우셨군요. 새언니 마음 잘 알겠습니다. 준수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고모가 될게요. 선 딱 끊고 오늘부로 선물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겠습니다. 제가 푸하하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새언니가 표정이 싹 바뀌며 충격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요. 내가 술 한 잔 먹고 미쳤나봐. 그런 뜻 아니었어요. 알죠, 아가씨? 네, 알죠. 제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란 거. 준수 예쁘지만 제가 짐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하니 사랑하는 고모로서 그렇게 되긴 쉽네요. 서로 거리 잘 두고 지내요, 우리. 푸하하 웃으며 새언니를 떼어냈어요. 새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런 듯 아니라면서 엉엉 울고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는 그런 새언니를 타박했죠. 아수라장이 된 제 생일 파티는 그렇게 끝났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정말 조카에게 돈 안 씁니다. 새언니는 제 눈치 보는데 저는 그냥 조카랑 신나게 놀아만 줘요. 그리고 조카는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100만 원짜리 장난감보다 제 손잡고 문방구 가서 500원 넣고 뽑는 장난감에 더 환하게 웃어요. 언제까지 이럴진 모르지만 저희 오빠가 아들을 새언니 같은 속물로 키우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깨달은 바가 많아서 전처럼 마구 퍼주지는 않을 거고요. 새언니는 혹시라도 제 심기가 더 틀어질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네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조카한테 10,000원도 안 썼네요. 그래도 조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고 저 역시 조카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 새언니 너무 얄밉죠? 제가 미쳤다고 조카한테 병수발 들게 하겠어요? 제가 더 해주면 더 해줬지. 결혼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꼭 결혼해야만 삶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후 준비는 차도록 이미 돈 많이 벌었고 내 집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후려쳐야 기분이 좋은 건지. 아무튼 말로 구업 쌓은 새언니 덕분에 돈은 굳었네요.